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 낙폭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401.35포인트 오른 8,979.26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4.9%에서 5.9%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메릴 린치는 52억 달러, 시티그룹은 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다음 달 중순에 열기로 했던 강요회의를 오는 24일로 앞당겨 개최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70달러 아래까지 떨어진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해 입주하는 새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분양가에 웃돈이 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2.6%가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규 가입국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비자가 없어도 미국 방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그동안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맞아가지고 주식시장 어떤 바닥에 대한 예측을 많이 했죠. 1200선이 바닥이네, 1150이 바닥이네, 이미 바닥은 지나고 치고 올라갔네. 여러저러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터질지를 참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변수들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바닥을 논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공포심은 더욱더 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또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상승했다라는 그런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희망을 조금은 살려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에 관한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의 남은호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다우지수가 하루 주가 변동폭이 무려 80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 1시간 동안만 해도 이제 500포인트 이상 오르내렸다고 하는데, 흡사 제가 그 대학교 입시 시험 볼 때 그 눈치 작전이라고 엄청 했었거든요. 그게 생각납니다. 예,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대반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가 무려 401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중 4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11시 정도까지 지금 마이너스 한 4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 8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장중에 800포인트가 움직였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경기 지표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기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 악화가 됐었고, 경기 후퇴 우려도 장중에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장 오후에 이제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리보 금리가 나흘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도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70달러대 바로 아래로 좀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동안 너무 고유가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제 유가가 내려갔다는 게 사실 저는 좀 기분이 좋거든요. 네. 자, 하지만 또 그 산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는 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겠죠. 장세 자체가 참 이게 안정감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지금 발표된 지표들을 잠깐 보면은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가 18년 내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은 34년 내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주택 건설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강 경기가 최악이고 변동성도 역시 그 최악으로 80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그룹, 메릴렌치, 노키아, 할리데이비슨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악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를 반영하면서 어제 한 400포인트까지 내렸는데 오후에는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양호한 호재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배경에는 이 라이보가 지금 나흘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가 70달러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가가 70달러로 하락을 했는데 정유주들은 또 다 올랐습니다. 원래 이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정유주가 내려야 되는데 네. 어제는 또 정유주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그 물가가 좀 안정되면서 소매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야후를 인수한다는 이런 합병 소식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굿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박 파이낸셜이 정부 지원 발표를 급등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보면은 구글하고 I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구글하고 IBM 모두 그 실적을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후에도 지금 미국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
구글은 인터넷 대표주, 기술 대표주로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하다 싶은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가가 이렇게 좀 내려가면 정유주 주가가 좀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게 제가 그냥 순진한 생각으로는 사실 그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제조자 입장에서는 수익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서 참 해피한 일이긴 한데 그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소비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소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정가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환영하는 분위기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지금 정유주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유주의 주가가 우선 내린 면도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유가가 내린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안도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심리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있는 분하고 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분이 지난 주말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지금 조금 섬뜩한데 앞으로 1000포인트가 등락이 있는 장이 당분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오다 보니까 월요일서부터 이제 여기 출연하다 보니까 하루에 1000포인트가 장중에 움직이면서 지금 거의 4일 동안 네. 1000포인트에서 지금 어제 800포인트까지 하루에 1000포인트씩 움직이는 이런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경기는 미국 경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뭐 골프로 얘기하자면 러프나 샌드라든지 이런 해저드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매수세가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조금의 매수세가 있는 경우에는 큰 폭의 지수 상승으로 나타났던 점, 뭐 이런 점이 이제 특징으로 보이고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우선 네. 어제 한번 매를 크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오히려 이 카드 플레이들이 카드를 모두 던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주가는 재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폴슨 장관은 어젯밤에 이제 지출이 미국에서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지출이 아닌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10명 중에 7명은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템플턴 투신 운용에서 최고 CEO가 이제 지금 어떤 신흥시장에 있어서의 지금은 투자 적기다, 주식을 매수할 그런 적기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남 걱정할 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만 일본 증시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네, 일본 증시 보시면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제 일본 증시가 니케이가 무려 1089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이것은 일본 증시 역사상 두 번째 큰 낙폭이고요. 21년 만에 나타난 낙폭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이가 그러니까 어제는 완전히 완전히 투자 심리를 상실할 정도로 어제는 완전히 전 세계 아시아 증시 할 것 없이 큰 폭으로 내리는 그런 망연자실하는 그런 장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일본 증시, 중국, 홍콩 할 것 없이 그런 충격이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 증시는 미국 경제 침체가 수출 둔화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틀 전에 일본 증시가 14%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어제가 그 다음날이 5% 정도 올랐고요. 어제가 11.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17% 올랐는데 고점에서 저점에서 17% 올랐다가 고점에서 다시 11% 이상 내리는 것은 오른 폭을 거의 다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충격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일본 아소다로 총리가 미국 구제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대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쨌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매를 이제 대충은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조금 이제 카드를 던지는 마지막 카드까지 던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이제 변동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시아 증시도 어제 전반적으로 그다지 모습이 좋진 않았습니다. 이제 홍콩 증시만이 약 7%대 그런 급락세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만과 또 중국 증시는 한 3에서 4% 정도의 그런 하락세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4% 하락 정도는 하락 축에도 못 깁니다.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하지만 중국 증시 역시 아직까지는 20,000포인트 아래에 내려간 채로 머물러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 남은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셔보고 그분께 지금 장애된 어떤 그 전망과 분석 그리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최재식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사상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진짜 가슴이 헝 하니 이제 구멍이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사실 그냥 투자 해서 이렇게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걷어버리고 마음을 비웠다. 거의 이제 마음을 비운 상태로 그냥 잊고 살겠다.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하락세에 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대응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장이라는 뜻일 텐데요. 자, 어제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그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서 큰 폭의 9%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바가 컸습니다. 그리고 S&P 신용평가기관이 국내 은행들의 신용 전망에 대해서 향후 부정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아시아 태평양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9% 이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순매도 규모를 기록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저가 매수의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는 253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은 6,200억 정도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253억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6,200억 순매도고요. 그리고 개인은 5,699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6,203억 원, 굉장히 큰 폭의 그런 매도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또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전 업종 가운데 소재, 산업재 또 금융주의 하락이 무척이나 컸는데요. 자, 이렇게 그 업종들의 하락폭이 컸던 배경은 뭘까요? 예, 상대적으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 경기 하강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철강 제품 가격의 하락 영향이 향후에 이제 실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분이 작용했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로 경기 및 그러한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S&P 신용평가기관이 신용 등급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약세가 컸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역시 하락폭이 컸는데요. 최근에 증시 하락세가 강화되다 보니까 탄력이 약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 미국 뉴욕 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 전전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가 하락한 측면도 분명히 없지 않을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전일 뉴욕 증시의 호조세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가 대체적으로 거의 폭락에 가깝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 증시가 4, 5%의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글로벌 신용 경색은 국제 금융 당국의 금리 안정책으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버 금리 자체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의 가격 수준도 상당히 이제 뭐 반등 여력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반등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용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신용 경색이 완화가 됨에도 불구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완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채권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제가 잠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로 출발할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여 만에 어제 하한가를 맞았다라고 해서 이제 포스코가 하한가의 굴욕을 겪었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던데요. 지금 현재는 약 7.8% 정도의 동시효과 상에서의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장세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날 좀 사자니 이게 좀 너무 겁나가지고 못 사겠고 오르는 날 사자니 또 너무 오른 채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겁나서 또 못 사겠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 자세를 가지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락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뭐 최선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당분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방어적인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좋은 주식을 사는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목할 테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섹터 부분하고 그리고 재평가되는 업종 그리고 턴 어라운드 되는 주식 그리고 기존에도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하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주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종목 등에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은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떠한 경기 상황에도 꾸준히 이렇게 돈을 그래도 일정 부분 이상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 그런 회사로 좀 관심을 집중하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상당히 요즘 같은 장에서 이제 골라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 그 좀 관점을 두자라면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경기 하강에 따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 종목으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T라든지 LGT 그리고 KTF 쪽에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 쪽으로는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해약률과 장기 보험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종목에 관심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펄프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업계 구조조정으로 공급의 축소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 제주주, 특히나 한솔재지, 한국재지, 무림페이퍼, 이 세 개 섹터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실적 호전주에서는 LG상사, S&T 중공업, 그리고 자산주에서는 한진, 그리고 지주회사에서는 LG, 그리고 그 밖에 글로비스 이렇게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S&T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주가를 보면 S&T 중공업이라든가 S&T 대우라든가 조금만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은 작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하한가까지 퍽퍽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사업 구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그 좋은 이제 사업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S&T 대우라든지 S&TC 뭐 여러 가지 관련 계열사들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주가의 하방연이 높습니다. 올해 최저가는 올 상반기에 이미 최저가가 나왔고요. 최근에 하락폭도 뭐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글로벌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는 측면에서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S&T 같은 경우는 S&T 중공업은 이제 과거에 이제 통일중공업이 네, 그렇습니다. S&T 중공으로 바뀌었던 회사고요. S&T 대우는 대우 정밀을 인수해서 S&T 대우로 바뀐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S&T
그 모터스라고 옛날에 효성 그 오토바이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S&T 모터스가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S&T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키코 피해를 상당 부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관해 이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영업이익이나 수익 같은 게 10%씩 매년 그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쪽은 S&T 그룹 내에서 지금 S&T 대우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이제 차를 생산을 하면 해외로 수출을 할 때 유코카 캐리어스라는 회사가 그동안에는 그 물동량을 수송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거를 약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글로비스가 그걸 담당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기업에서 어떤 생산하는 자동차를 운송하는 그런 사업 형태를 갖기 때문에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 구조의 사업을 한다. 굉장히 그런 부러운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일종의 어떤 그 해운 회사로 나중에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이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장이 어쩌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꼭 짚고 넘어야 될 변수 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어저께 많이 빠졌던 철강주라든지 은행주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셀 것인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환율이 어저께 130원 이렇게 환율세를 보였는데요. 환율의 진정 여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대규모 순매도가 또 소폭 안정이 되는지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요. 오늘 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만 해도 장을 한번 쭉 복기를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야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났다 이제 좀 한번 해볼까 했다가 하루 이틀 후에 그냥 엄청난 폭으로 또 하락을 하고 그런 급등락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요. 오늘 또 급등한다고 너무 이렇게 들뜨지도 마시고 요즘 같은 때야말로 이제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신증권의 최재식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동시효과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현재 시간이 8시 56분, 57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코의 그 동시효과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승폭이 좀 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과연 그러한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다지 폭발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약한 감이 있고요. 하이닉스가 6%, 삼성물산이 4.5%, 그리고 SKC가 6.45%, STX 엔진이 9.51%, 코롱이 10.38% 등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업종 자체에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돈이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가를 맞았던 포스코가 저가 메리트가 부각돼서일까요? 21,500원 플러스 7.13%인 32만 3천원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 쪽 살펴보면 신한지주가 3.1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금융이 2.26% 등등 금융주의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신세계 역시 1.3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롯데쇼핑도 3.09%, 내수주 유통주들의 모습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녹십자, SBS, 현대 엘리베이터, KTNG, KT 등등은 하락세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오늘 기분이 좋네요. 자,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더 좋지요. 태웅이 거의 상한가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요즘 이렇게 급등락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4.96% 지금 현재 한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위에 미리넷이 9%의 상승세. 자, 그리고 이오테크니스도 약 8%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코미팜 등등 8% 정도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바짝 쫓아서 NHN이라든가 태광이라든가 SK컴즈,
그리고 LG 마이크론, 현진 소재 등등 약 5%에서 많게는 7%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테크건설, 폴리플러스, 신세계푸드 등등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창호가 현재 6.0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그 태양열 관련주,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염료 감응형 그런 태양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이건창호라든가 동진 세미캠 등등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늘리면서 외국인 보유 지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명한 그 기판 자체에 그 색소가 들어있는 그런 유리판 자체가 어떤 그 태양 전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외장재 자체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템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을 끝내고 이제 막 장이 개장한 지 10여 초가 지났습니다.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이 끝나고요.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때와 그다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포스코가 역시 8% 가까운 상승세를 출발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어제 하한가를 맞았던 충격이 컸겠죠.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요.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약 6.56%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요즘 뭐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인천 남구 송림동 쪽에는 공장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도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적지 않습니다.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 요즘 들어서 출연한 전문가분들이 집중적으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4.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업계의 어떤 구조조정의 선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SKC가 요즘 들어서 화학주들이 상당히 좋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도 7%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역시 5.57%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요. 자, 그 밖에도 중공업주들도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2.96% 상승, 두산중공업 3.89%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자, 자원개발 관련해서는 삼성물산 등등이 상사주들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현재 NHN이 6.75%의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비롯해서요. 서울 반도체가 7.45%, 성광밴드 7.09% 등등 약 7%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미리넷이라든가 LNF 등등도 7.41, 8.08%, 한빛방송 9.8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테크건설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하한가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하한가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8%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투자증권을 연결합니다. 투자정보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일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7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그리고 저가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 미국 증시가 4% 넘는 급등세를 보임에 의해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오른 1232포인트, 그러니까 1.52%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35% 오른 369포인트, 4.33%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에 있어가지고 외국인은 아침부터 182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은 25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444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유통업, 통신업종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전 업종에 있어가지고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개인은 전 업종에 있어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요,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던 철강금속 업종이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정밀 업종과 증권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이 상승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과 음식료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 전일 큰 낙폭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전기가스 업종은 3%, 음식료 업종은 1%, 통신업종도 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에 있어가지고는 1311원을 나타내고 있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전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가지고 최근 어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좀 더 밀려가지고 1229포인트 1.2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369포인트 4.2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을 보니까 코스피 쪽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1%가 조금 넘는 상승세이고요. 예.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예, 지금 맞습니다. 코스닥 쪽이 어떤 상승세가 크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좀 좋게 그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하니까 좀 흘려보내는 게 나을까요? 예, 최근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락은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미국이 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코스피는 30분 봉상 22동 평균선에 위치한 1260포인트 상향 돌파 여부와 일봉상 5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120분 봉상 22동 평균선에 위치한 1280포인트를 상향 돌파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수대의 저항으로 조정을 보인다면 당사는 기술적 분석상 1998년 이후 상승폭이 50% 되돌림 수준이며 전 저점 수준인 1170포인트의 70포인트 선이 마지노선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장중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장중 원달러 환율과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원달러 환율 추이에 주목하면서 장중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 오늘 그 장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폭등 자체도 참 반가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서서히 물 끓이듯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전일 뉴욕 증시가 상당히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도 말씀 나누는 중에 1% 초반의 상승세에서 현재 1.58%로 서서히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마인드 자체가 좀 안정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 받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최근 들어서 갭상승, 갭락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굉장히 공포 심리를 갖다가 그리고 또 만족하는 심리를 갖다가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낙폭과 대응주이면서도 조정 시에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게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근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낙폭과대주 중 어닝을 반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낙폭 대비 반등 비율이 낮았던 종목 중에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 상태의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 중복적으로 추천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 농심, 제일기획, 한샘, 자화전자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이들 종목은 낙폭이 과대하면서도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투자의 유명한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이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동성을 회피하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해지면서요.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앞으로는 성장과 수익의 시대라기보다는 당분간은 생존의 시대인 듯 싶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는요. 생존이 확실시되고 생존이 가능한 그런 기업군으로 투자 대상을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의 투자정보팀 이경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의 품에 안길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산업은행은 16일 포스코의 대우조선해양 입찰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전은 하나와 현대중공업의 입하전으로 압축돼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하나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에서 펀드의 환매를 중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CS 자산운용은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한 파생상품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국내 펀드 시장의 대규모 환매 사태를 촉발할지 우려됩니다. 수도권에서도 가격을 깎아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월드건설은 지난해 12월 분양했던 김포고촌 159제곱미터형 아파트를 3,100만 원 내려 분양 중입니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분양가를 할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모두 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6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등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LG 등 국내 가전업계가 아시아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일대일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가 부담을 줄이고 현금 확보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기업은 다음 달 인도 시장에서 3%에서 5%까지 가격을 올린 뒤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휴대폰 가입자들은 막내 할인 제도를 통해 매월 6,000원 이상의 요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이동통신 회사끼리 고객끼리 통화할 때 요금을 깎아주는 이 제도로 1년에 2,500억 원 요금을 덜어낸 것입니다. LG텔레콤의 1인당 할인액은 무려 23,000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반값 아파트가 등장했으며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 순추는 자금난으로 중개 업무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중개업소 40%가 폐업할 정도로 사정이 심각합니다. 미국 대선 주자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CNN은 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선전했다는 응답이 58%를 기록해 맥케인의 31%보다 크게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세론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어서 뉴스에 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권홍우 편집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장과 주변 상황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무엇 하나 확정된 것도 없는 듯 싶고요. 또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대책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있고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아무 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또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 일반인들이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감도 더해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간의 어떤 흐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번 주 출발은 아주 좋은 분위기로 출발했죠. 예. 특히나 지난 주말에 환율도 급등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지난 주말이 공포의 일주일이라고 불렀던 지난 주말 상황하고 전혀 다르게 연이틀 주가가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급등하고요. 또 환율도 1,100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말에 유럽에서 2조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 대응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호재를 타고 주초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약발이 상당 기간 먹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요일 고비로 팍 꼬꾸라졌거든요. 마침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좀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진폭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서울 증시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는 전 세계 증시 어떤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대규모 공적 자금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 날 재료가 제일 먼저 발표된 재료가 반영된 첫 시장이 서울 증시입니다. 네. 마침 동경증시는 마침 그날 체육의 날 행사에서 휴장하는 바람에 서울 증시가 올라서 세계 투자자들도 좀 우리도 전반적으로 장이 오르는 게 아니냐 하고 기대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인 실물 경제의 침체가 서서히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네. 네. 아직도 그 실물 경제 침체가 확인될 요소는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이번 주와 같은 장세는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어려운 장세가 이번 주까지도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당분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분간이 아니라 예. 막 2년, 3년씩 쭉쭉 가버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뭐 잃어버린 10년 그러면서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라고 지금 그런 시기를 겪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예.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경계하고 또 대비를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는 말씀이신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4, 4분기부터는 수지도 흑자로 반전하고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성장률이 내년 4, 4분기까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길게 갈 거라고 봤고요. 국내에서 금융연구원장도 지냈고 청와대에도 계셨던 박영철 고려대 석좌 교수는 그분이 국내에서는 공황에 관한 연구로서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라고도 꼽히는 분인데 네. 이분은 최소한 4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년이요? 예, 최소한 4년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심지어 근대 세계 체제라는 세계 중세서부터 지금까지 공황에 대해서 정리한 책을 낸 바 있는 예일대 석좌 교수인 이메누엘 롤레스텐 같은 분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공황이 20년에서 50년 갈 수도 있다. 20년에서 50년이요? 예,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제 나이하고 비슷하군요. 그렇게까지 가리라고는 10년을 보지 좀 않습니다만은 예.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는 게 사상 유례 없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불안하고 힘든다는 시절이라는 걸 그만큼 얘기하는 반증하는 것이겠죠. 예. 이거 4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음번 올림픽 때나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 겁나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4년 하면은 그냥 와닿기에는 뭐 사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또 이래저래 나가는 비용은 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지는 빡빡해지는 그런 세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긴축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이런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경기 침체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 공조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대책들도 지금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많이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의 위기를 또 앞으로 당분간 상당 기간 겪게 될 경기 위축 시기를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아니라 진정책인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자 하는 대표적인 논의가 신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네. 이게 특히 유럽에서 이런 논의가 발의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국 수상이라든가 세계은행 총재 유럽 쪽에서는 많이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1944년에 그러니까 전쟁 말기에 2차 대전 말기에 연합국들이 승리가 확정됐을 때 미국에서 연합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제 전후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그 모인 데가 브레튼 우주인데 그때 국제 금융 질서를 짰습니다. 크게 골자는 두 가지죠. IMF로 국제 통화 기금을 만들고 네. 또 하나는 금 1온스당 35달러와 연동시키는 금환 분위제를 만들어서 이게 연결돼 오다가 뭐 71년부터 그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근간은 살아 있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근간은 살아 있는데 그 브레튼 우주 체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새로운 신 브레튼 우주 체제를 만들자는 게 유럽인들의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신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1944년에 케인즈가 이런 주장, 우리가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영국의 대표로 그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네. 케인즈는 국제청산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을 만들어서요. 네.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화폐 발행권을 갖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내놨었는데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있기면서 좀 밀렸었죠. 네. 유럽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대가 좀 슬슬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간의 공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 자체가 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신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 1년여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44년도에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 세계 44개국의 정보 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을 만든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골조를 딱 놓고 본다라면은 달러금 퇴원제라고 이제 미국의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제도와 그리고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환율제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창설, 세계은행 WB의 창설 등을 골조로 해서 만들어진 체제인데 이제 70년대 들어서 이제 어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상당히 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변동환율제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그 골간 자체가 그 전처럼 공고해지지는 않은 채 좀 흔들린 그런 체제를 일컫습니다. 지금 신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건 뭐 예전에 그 체제를 더 공고히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국제 금융시장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좀만 맞아 떨어진다면은 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제 금융 감독 기구가 탄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이번 그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경기 침체 상황을 어쨌거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떠한 역할과 또 어떠한 대책들로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또 가장 중요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십시오. 우선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건 같아 보입니다. 당장 7시 반부터 네. 재경부 장관 그리고 하는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럽에서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은행 간 거래의 지급 보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장기 주식 펀드에 대한 감세 이런 것들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이 좀 감세하고 그리고 재정 좀 풀고 이런 것으로 위기가 돌파될 시점이 아니거든요. 네. 즉, 공황이라는 게 처음엔 자산 가격 상승을 해서 여기에 기대 심리가 모여서 거품을 낳고 거품이 나면은 그게 공포라는 패닉으로 전이가 돼서 네. 나중엔 붕괴가 되는데 지금은 붕괴되기 초입 시점입니다. 네. 금융시장은 이미 붕괴가 됐고 그게 제조업, 실물 경제로 지금 전이가 돼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되 보다 유연하고 그때 맞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네. 정부가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정책을 쓰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런 정책을 쓰기도 하고 상반되는 정책을 쓸 경우가 이런 시기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평상시 같으면 당장 나올 게 왜 오락가락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 위험한 시점이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정부가 믿으려면은 시장에 신뢰를 주려면 정부가 믿음을 줘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정부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우선 솔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 재경부 차관을 지냈던 김석동 전 차관이 한 얘기가 어저께 한 얘기가 확 와닿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외환위기 시절에 외화시장 과장을 하면서 네. 남대문 시장에서 야전 침대를 하나 사갖고선 거기서 사무실에서 잠자면서 그 외환위기에 대응했었거든요. 최소한 정부가 야전 침대를 사서 밤새워하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자세를 국민들이 보여준다면은 신뢰 회복에 좀 다가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사심 없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정부가 보여줘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그 경제 이슈들에 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권홍우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의 변동성이 꽤나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승세로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네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63% 하락한 1213.25로 지금 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승세입니다. 약 10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9시 19분 현재 기준으로 52원 90전 떨어진 1319원 90전입니다. 아직까지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가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저래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도 좀 심지궂은 그런 투자심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가 권홍호 편집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솔선수범하고 강력하고 투명하고 사심 없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의 리더십을 지금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